안녕하십니까. 저는 휴앤컴퍼니 대표이사 유석우입니다. 오늘 비즈슈머 컨퍼런스 2시 생방송인데요. 항상 월요일마다 저는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방송은 화수목금 토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비즈슈머 컨퍼런스가 전 세계로 생중계도 되고 있고, 또 저희 휴월드가 지금 업그레이드 속도가 좀 늦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속도는 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비즈슈머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저희가 이 커다란 비즈슈머라는 항공모함을 띄웠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희 본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휴월드를 소개하는 그런 이 비즈슈머 컨퍼런스, 저희 비즈슈머가 무엇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앤컴퍼니는 올해로 창업한 지가 햇수로 20년 차가 됐습니다. 1999년 1월 1일 날 공식적인 오픈식을 했고요. 국내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20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큰 점수를 주고 계시고요. 아직 이 비즈니스의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왜 뭐 일반 회사들도 20년 된 회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제가 23년 동안을 경험해 본 결과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토탈이에요. 전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이 회사를 롱런시킬 수 있는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롱런을 시키고 역사를 오래 가져가는 데 대한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천 개 회사 중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 140여 개, 그 중에 20년 된 기업은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휴앤컴퍼니고요. 저희는 출발을 샵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킨케어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가지고 이렇게 피부샵 프랜차이즈를 열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저희 휴앤컴퍼니는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평범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그러한 비즈니스가 없을까, 비즈니스 모델이 없을까 하다가 이런 이 피부샵 프랜차이즈의 네트워크 시스템의 수익 구조를 도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마케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홈쇼핑, 휴티비, 휴월드, 휴엔텔레콤, 휴팡, 휴엔샵이라는 다양한 휴 브랜드를 런칭을 시키면서 제2의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제2의 창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 비즈니스 모델인 비즈 슈머 마케팅을 창안하게 됐습니다. 비즈 슈머라는 것은 비즈니스, 사업이란 뜻과 컨슈머, 소비자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비즈 슈머.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비즈 슈머라고 합니다.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익히 모두들이 알고 있었어요. 프로슈머. 그것은 프로듀서, 생산이란 뜻과 컨슈머, 소비자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했는데, 비즈슈머는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비즈슈머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저희 휴앤컴퍼니에서 창안을 해낸 신조어고요. 그래서 휴앤컴퍼니는 비즈슈머 마케팅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즈슈머 마케팅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을,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비즈슈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5년 한경 비즈니스라는 잡지에 제가 쓴 칼럼이 실리면서부터 알려지게 됐어요. 이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소비자가 물건만 사는 사람이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에도 참여를 해서 내가 기여한 만큼의 소득을 돌려받는 똑똑한 소비자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물건을 사면서 자신의 이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사는 새로운 개념의 소비자 인식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비주 슈머라고 얘기하고 비주 슈머의 시대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내용입니다. 이 비주 슈머라는 것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1996년 23년 전인 96년 1월에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자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사업자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컨설턴트가 됐고요.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못 볼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A부터 Z까지를 다 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그 본질하고는 많은 것이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고, 딜레마에 빠져서 업계를 떠나야 되나까지 마음을 먹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 피부에 모낭충이라는 벌레를 봤어요. 누구나 피부에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산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보고 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닥터큐라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한국 독점 에이전트를 제가 가지면서 98년에 남들 컨설팅 해주는 것보다는 직접 이 회사를 차려보자. 그래서 내가 직접 올바로 비즈니스를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99년 1월 1일 날 공식적인 21세기 포유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회사를 오픈했고, 21세기 포유라는 그 이름을 저희가 비주 슈머를 시작하면서 2015년에 새로운 이름으로만 변경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20년간을 이어왔죠. 단도 직업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는 네트워커입니다. 뼛속까지 네트워커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랑하고 이 마케팅의 본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네트워크의 경험이 많으신 분일수록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30년의 역사 동안에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라는 용어로, 법적 용어로 치부를 해버리고 있죠. 전 세계는 네트워크 마케팅, MLM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소수만을 위한 비즈니스고 뭔가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외국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을 하면서 외국의 많은 리더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합니다. 무슨 경쟁을 하냐면 우리가 더 망가졌다라는 경쟁을 합니다. 일본 가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망가졌다니까 자기들이 더 망가졌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이제는 네트워크 안 하려고 한대요. 물건 들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소비자 안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네트워크 시장이 투기로 변했어요. 돈 놓고 돈 먹기로 변했고, 돈을 투자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과 대부분의 이 인식이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의 인식을 뭐라 그럽니까?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죠. 패러다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일단 부정적으로 긍정 1번 부정 2번 하면 2번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명타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멤버십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누구가? 직접. 다른 기업에서 광고를 해주고 일반 뭔가를 간접적으로 해줘서 멤버십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모으는 비즈니스예요. 그렇다 보면 이 대중적인 인식과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접 이 벽을 뛰어넘을 힘이 없어집니다. 점점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했고, 제 석사학위 논문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썼습니다. 뒤에 박사학위는 경영학으로 받았고요. 또 현장에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말처럼.
그래서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끊임없이 바꾸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15년 전에 쓴 책입니다. 네트워커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안에 제가 머릿말에 뭐라고 썼냐면 비판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절실한 마음에서 표현한 비판서다. 15년 전에 벌써 절실한 마음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 4년 후에 2007년도에는 학위 논문을 썼죠. 석사 학위 논문을. 그리고 제가 신문 칼럼을 연재를 했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서구의 독설 토크라는 걸 연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강의, 뭐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이냐면 저도 진짜 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돈을 잊어버리면 이 돈이 나한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일을 생각해서 이야 이거 정말 다행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4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칼럼에 제가 독설 토크를 하면서 얼마나 안 된다는 얘기를 했냐면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한다 라고 대중 신문에다 그렇게 써놓으니 신문 칼럼이 매주 연재됐거든요. 신문 칼럼이 한번 나가고 나면 제 메일로 거의 메일이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메일로 욕설이 바가지로 날라옵니다. 저는 독설을 하고 욕설을 먹어요. 네가 뭔데 이런 비판을 하냐. 네 칼럼을 읽고 내 파트너가 사업을 그만뒀다. 난리면서 저를 막. 근데 제가 그나마 조금 인정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아마 그냥 칼럼리스트고 학자고 뭐 이랬으면 평론가였으면 저 큰일 날 거예요. 저 인정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냐 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녀석인 거예요. 자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대로 하다는 우린 가망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뭔가 진정성에서 조금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려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즉 새로운 걸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잘못됐으니까 일로 와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대중들한테 이 사업이 확산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100가지를 내라면 100가지 다 될 자신도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거를 보고 지금 현재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이상한 녀석으로 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고 비하한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 안에서 돈 버는 사람 있다. 당신 돈 안 벌어봤냐? 저 충분히 돈 벌어봤습니다. 돈 버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말처럼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말처럼 됐다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예요. 이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현실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발생합니까? 갭이 발생하죠. 이만큼 현실과 이 비전 사이에 갭이 발생합니다. 이 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30년 됐으면 알만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비즈니스의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멤버십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러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멤버십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어 놓고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도전해라. 돈 벌 수 있다. 그것도 많이 영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현실적으로 뭔가 그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걸 주장한 거였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책이라는 걸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비판을 한 겁니다. 나중에 되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나중 되면 강박관념이라는 걸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뭐냐면 한 주장을 한 10년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는 그게 비판이라는 용어와 섞여 있으면
나중에는 그 해결책을 내가 마련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환청이 들립니다. 그러는 너는 왜 해결책을 못 내는데, 이런 환청이 들려요. 아, 정말입니다. 밤에 자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이제는 나중에는 제가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봤어요. 역부족이더라고요.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는 개인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노력은 할 수 있어도 돼.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비주 슈머예요. 비주 슈머라는 용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냐? 아니죠. 그냥 용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희망은 봤어요. 비주 슈머라는 용어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주 슈머 마케팅 이 정도의 사이즈, 서로 간에 경쟁할 수 있는 사이즈는 되겠다. 왜냐하면 비주 슈머는 비즈니스와 컨슈머 아닙니까? 얼마나 큰 단어예요, 이게. 근데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쓰고 있지 않은 단어다 보니까 이 비주 슈머를 제가 상표 등록을 하면서 아무도 못 쓰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나로부터 이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백지에서부터 우리가 그려나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주 슈머를 출발을 하고 한번 어떠한 것이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부터 모든 23년의 노하우를 다 쏟아부어서 과연 사람들이 이 비주 슈머,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왜 안 좋게 보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비주 슈머라는 것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시대에 맞춰서 플랫폼이라는 것과 매칭을 시켰고, 이제 누구나 쉽게 대중적인 플랫폼에 얹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거다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누구나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나도 쉽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면 이 세상에 이거 안 할 사람 없다. 그것을 플랫폼이라는 상점을 만들자 했고, 그 상점을 누구든지 운영할 마음만 있으면 이것을 운영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한번 운영하게 해보자. 그런 출발이 휴월드고, 그래서 이런 뉴 컨슈머리즘 비주 슈머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 비주 슈머의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왜? 21세기는 모든 부가 플랫폼으로 집중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이 항공모함을 이제 모형만 만들어서 물에다 띄운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휴월드라는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이 휴월드는 이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정거장이잖아요, 플랫폼이. 근데 어떤 용어로 쓰이냐면 대중들이 활용하는 그것을 전부 다 이제는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카카오톡, 알리바바, 네이버 대중들이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이 환경을 모두 다 이제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든지 뭘 해도 이제는 플랫폼과 접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고팔고를 이제 이걸로 해야 돼요. 이제 점점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다 보니까, 왜 과도기라고 하냐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와 사용하는 세대가 혼합되어 있어서 과도기예요.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플랫폼 하면은 이 피부에 안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기성 세대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죠? 이 플랫폼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고 이제는 도저히 팔래야 팔 수 없는 매출이 이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요. 작년에 11월 11일 날 이 알리바바 이 타오바오 몰에서 하루 만에 28조가 일어났잖아요. 매출이. 28조는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백화점을 다 합친 매출이 29조예요. 1년.
근데 그게 24시간 만에 하나의 쇼핑몰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프라인으로 생각하는 기존 관념으로는 28조 원어치 물건을 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물건 사려고 28조만큼을 사람들이 몰려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물건으로 깔아도 모자랍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 플랫폼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떤 것만 보시면 아냐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예전에는 전통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요,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모든 회사들이 자산 가치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인터넷 온라인 가상의 플랫폼에다가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올라가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 소비자로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리 그래도 왜 저도 지금 비율을 보면 휴대폰으로 물건 사는 것보다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고 물건 사는 횟수가 더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비즈니스를 한다면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확장성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단순한, 여러분들이 휴월드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휴앤컴퍼니가 이 휴월드라는 쇼핑몰 하나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이걸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저희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누구나 개인이 소비자면서 자신의 개인 플랫폼을 갖게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러분, 지금 이 휴월드가 개인 플랫폼입니까? 아니잖아요. 통합 플랫폼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뭔가 이제는 개인 플랫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휴월드가 이게 지금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것이 지금 컴퓨터고 이것이 휴대폰인데, 일단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상점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플랫폼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 글로벌까지 같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언어 지원이 돼야 되고, 언어 지원도 여러분, 이 언어 지원이 언어 지원 기술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것이요. 다양한 두세 개 정도의 언어 지원이라면 수동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전체 이런 많은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면 구글이나 또는 아마존, 알리바바 역시도 언어 지원이 아직까지 전 세계가 그런 세계 인류 기업들도 예를 들어 언어 변환을 해서 중국인들이야 다 되겠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프랑스인들이 들어가서 프랑스 말로 알리바바 쇼핑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전 세계 현재까지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언어 지원을 14개를 하고 또 결제, 전 세계 누구나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배송 지역을 166개국에 두고, 이게 말처럼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 시스템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다란 시스템들이에요. 이것을 갖춰 놓아야만 토양과 이런 베이스를 갖춰 놓아야만 만약에 개인 플랫폼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춰 놓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방송, 이런 휴티비라는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이것이 생방송 되고 있고요. 또 이 휴티비만 처음에는 했다가 이게 지역에 따라서 휴티비의 방송이 녹록치 않은 곳을 커버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연계해서 지금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누구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맵 안에도 뭐 일본 사람, 태국 사람, 뭐 미국 사람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회원 등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유자재로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간편하게 회원 등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 휴월드의 베타 버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베타 버전이라고 하면, 베타 버전이 오픈이 되면 이제는
이 버전들이 보통 오픈이 되죠. 그래서 베타 버전에서 그랜드 오프닝을 가는 그 모델에는 완벽한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휴월드, 현재까지 된 휴월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제품 주력 아이템들 패키지를 외국에서 누구든지 회원 가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배송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각 나라에서 이제 라인십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그 휴월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의 방향성은 간단합니다. 제가 비즈슈머 모델을 왜 만들었죠? 대중들이 이 휴월드를 딱 봤을 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즈슈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A사를 하다가 B사로 옮겨갔대요. 근데 B사로 사업을 하다가 휴행 컴퍼니를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따님이 제발 엄마 이제 그만 좀 옮겨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마트에서 물건 사다가 홈플러스에서 물건 산다고 따님한테 얘기했는데 제발 엄마 그만 좀 옮겨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이마트에서 물건 사다가 홈플러스에서 물건 사는데 왜 제발 좀 그만 좀 옮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업 자체를 정상적인 소비가 아닌 특수 소비로 인식하고 특수 거래로 인식하다 보니까 뭔가 일반 소비적인 것과는,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제가 항상 방송 그 공무원분도 이 방송 봤을 만도 한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쪽을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특수거래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수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과 이름이 특수거래과예요. 이 특수거래를 한다고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내가 쓰고 싶은 물건 사는데 특수거래래요. 바꿀 만도 한데 안 바꾸네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만들 자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커다란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 그 진정으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왜 문제적인 시점에서 출발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휴월드를 계속 업데이트를 지금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은 간단합니다. 어느 회사나 자신의 제품으로 전 세계를 승부해요. 맞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품 똑똑하게 잘 만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기술을 다른 데다가 잘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회사의 로망입니다. 저희 회사라고 그런 로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미용, 건강, 생활 이 세 분야는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이 제품들 브랜드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다른 기업에서 취급하지 않는 일반 상품을 저희는 취급을 합니다. 일반 상품이라고 하면 여기 휴앤샵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일반 상품이에요. 일반 상품은 여기도 있고 슈퍼마켓에도 있고 이마트에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는 것이 일반 상품이에요. 일반 상품은 제품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저 가게도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똑같은 제품이니까 뭐부터 따집니까? 가격 따져요. 그리고 혜택 따져요. 그래서 저기가 여기보다 더 좋으면 저희가 사요. 여기가 더 좋으면 여기서 사는 거고요. 그럼 혜택 싸움입니다. 가격 싸움이고요.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유저 싸움이에요. 알리바바, 아마존이 지금 저렇게 가격을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저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건을 넣는 사람이 다른 가게에다가는 10,000원에 넣을 거를 이 가게에다가는 7,000원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코스트가 낮으니까 소비자들이 더 모여요. 더 모이면 더 모일수록 코스트가 더 낮아져요. 자, 유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비즈슈머의 개인 플랫폼이에요.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자신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면서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득을 같이 얻는다면 어느 가게에서 할인을 웬만큼 해주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겠다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저를 모으면 여기 올라가 있는 이러한 아이템들은 점점 코스트가 낮아지면서 가격이 낮아지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주력 상품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주력 상품의 판매도 늘어나겠죠. 이것이 서로 간의 선순환을 가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앤샵에서는 우리의 전략 상품들, 전략 기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뭐 명품이라든지 슈퍼마켓 상품이라든지 케이팝 상품이라든지 각종 브랜드 여러 가지 기획전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점점 브랜드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저희 베타 버전에서 많은 분들이 일반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반 제품은요, 저희 휴엔 컴퍼니가 잘나고 못나고 경쟁력이 있고 없고를 지금 현재는 따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저희 휴엔 컴퍼니가 회원이 1억 명이 됐는데도 경쟁력이 없으면 휴엔 컴퍼니가 나쁜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자 페이스북에 지금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22억 명이에요. 22억 페이스북, 구글. 그러면 거의 아마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페이스북으로 판매를 하고 뭘 판매하고 하는 그런 유저급들의 그런 내용과 일반 상품을 비교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그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제가 굉장히 공감해요. 현실과 비전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기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떠한 혁신을 할 때는 마찬가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 휴엔 컴퍼니도 어떠한 과정과 그쪽을 통과해 보니까 그 다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업데이트 방향과 현실적인 방향을 지금 세팅 중입니다. 이것이 좀 구체화되면 우리 그 리더분들과 회원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릴 생각이고, 지금 이 휴월드의 방향성과 그 여러 가지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개인에게 상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상점을. 지금 이렇게 통합적인 상점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내가 이 안에서 이 플랫폼만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각각 비즈니스 모델로 드려도 새로운 모델이겠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 엮겠다? 네트워크로 엮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각각 개인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로 네트워킹으로 엮어가지고 전 세계의 멤버십을 만들면 거기서 올라오는 매출들의 일정 부분을 내가 수익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바로 저희 비즈슈머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지금 갖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휴월드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비즈슈머라고 부릅니다. 그럼 컨슈머에서 비즈슈머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맞습니다. 컨슈머는 소비자예요. 소비자에서 누구든지 우리 휴월드에 회원이 가입이 되면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거 소비하고 매출들을 올리게 되면 그것이 마일리지로 이렇게 적립이 되다가 일정 마일리지가 딱 되면 비즈슈머가 됩니다. 비즈슈머가 되면 이제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예전에 아마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예전에 다 드렸는지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러한 휴월드라는 통합 플랫폼이 있으면 이제 이 비즈슈머들은 각각 어떤 플랫폼을 가지게 된다? 개인적인 플랫폼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뜻 벌써 비즈슈머 시즌 3 얘기하니까 그거구나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시즌 3를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즌 3쯤에 기획했던 것들이 시즌 2로 넘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당장부터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왜? 지금 이 업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금 웬만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컨슈머와 비즈슈머 이렇게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 비즈슈머가 되면 이제 자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가 써도 이익, 소비자들을 구축해도 이익, 그리고 나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도 이익, 이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저희 휴행 컴퍼니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쉽게 모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다 보니 대중적인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지금 붙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를 들어 이 SNS로 뿌리고 뭘로 뿌려도 지금 이런 SNS만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누르면 이러한 쇼핑몰이나 개인 플랫폼에 쉽게 접속이 돼서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지금 사업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초창기죠. 전 세계가 아직까지 이제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업 타이밍의 초창기에서 이런 사업 타이밍을 그리는 것은 저희 사업이 다 연결로 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 네트워크 마케팅이 7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서 됐듯이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비즈슈머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이 전 세계 스폰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하여금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점 하나밖에는 안 찍었는데 이 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워낙 커다란 데다가 점을 찍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비즈슈머의 4대 요소, 비즈슈머라는 용어가 있는 한, 평생 가는 한, 이 4가지 요소는 평생 따라갈 겁니다. 명분이에요. 명분. 정말 이 명분은 아무리 회사에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명분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명분은 없는 겁니다. 거짓 명분, 보여주기 위한 명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명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23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알리지 못하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트너들에게는 비전을 주기 위해서 명분이 있다고 떠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분은 일반인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는 사업 확장이 어렵습니다. 진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리. 이 실리는 대한민국이 그나마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이요. 다른 나라는 10,000원의 매출이 오르면 마음껏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500원밖에는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디캡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안에서에서 35%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키워야 되는 거냐면 파이를 키워야 돼요. 1억의 매출에서 35%를 받을 것을 1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으로 파이를 키워야만 이것이 해소가 됩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를 키우려면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파이를 키우는 방법 도대체 무엇이냐?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파이 안 커집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인식들이 바뀌어서 대중들이 아무 서스럼 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파이가 커져요. 그리고 그 파이가 커지려면 거기서 충분한 실리가 보장이 그래야만 파이를 키워서 실리를 얻을 수 있지. 지금의 실리는 극소수만이 취하는 실리. 이것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 설명할 때 아예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소수 사람들이 돈 버는 사업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에서 그나마 좀 매출이 있어서 돈을 버는 리더들조차도
네트워크에 대해 얘기하면 원래 네트워크는 그런 사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사업인데 개미들이 있어야 돈을 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사업 설명을 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면 그 말이 말대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부정적인 일이 없을 수, 누구나 도전해라. 당신도 돈 벌 수 있다. 참 그 과도기를 뚫기가, 그 과도기 기간은 참 어려워요. 험해요. 험하지만 정말이지 의미 없는 비즈니스가 아닌, 의미 없는 길이 아닌 진짜 의미 있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만들면 뭐 그런 것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아닌 길을 가면 계속 인생의 스크래치만 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명분과 실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비주슈머 휴월드 모델만 해도 지금 플랫폼 시대에 가장 앞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놓는 플랫폼들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앞서가고 있구나. 정말 앞서가려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두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휴행 컴퍼니는 이 앞서는 분야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화가 바뀝니다. 그렇게 안 하면 원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테두리 안에서 그냥 발버둥 치다가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휴행 컴퍼니의 비전을 보고 휴행 컴퍼니와 함께 하려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휴행 컴퍼니와 함께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맥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휴행 컴퍼니의 비전을 크게 느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오면서 강의하기 전에 페이스북을 잠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걸 이렇게 올려놓으신 문구, 너무 우리 리더분 중에 한 분인데 너무 좋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공이라는 이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대요. 야,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고 하는 망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그 소리가 너무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끈질기다고 합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진짜 포기할 만도 한데, 이야, 끈질기네. 이럴 때 쓰는 게 끈질김이란 용어지 않습니까? 제가 23년 동안 성공이라는 걸 연구하면서 빌 게이츠와 그 많은 성공자들이 자기가 성공을 해보니까 성공 요소 중에 50% 이상은 인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더 큰 뭔가의 결과치를 내려면 그러한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더 필요한 거죠. 저는 아주 생생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생생해요. 그리고 이룰 자신이 있고 휴행 컴퍼니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뤄냅니다. 반드시요. 그 길에 동참을 해서 세상을 바꿔야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 캐치프레이즈가 Present Opportunity예요. 기회를 선물하라. 이 기회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것만 가지지 마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